할머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에 연회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오늘은 79세 정심 할머니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생 새벽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손자까지 키워낸 할머니의 특별한 날. 하지만 손자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몸이 아프다며 불참하고 고작 5만 원만 송금했죠. 손자는 혼자 와서는 아내를 감싸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평생을 바친 할머니가 배은망덕한 손자 부부에게 어떤 놀라운 복수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심 할머니는 79세였어요.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보낸 억척스러운 분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손자까지 키워냈어요. 아들도 사업 실패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손자 민수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어린 민수가 말하면 정심 할머니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났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을 차려줬죠. 민수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할머니는 등에 업고 시장에 다녔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엄마는 언제 와요? 민수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엄마야. 민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성적도 좋았고 성격도 착했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수가 최고야. 대학 입학 때는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시장에서 번 돈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할머니 보약이야.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할머니는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시장에서 채소도 팔고 청소 일도 했어요. 민수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민수가 26살이 되던 해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지수라는 여자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손자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집이 없었거든요. 민수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시세로는 6억 원이나 됐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우리 민수 행복하면 돼.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등기부상 소유주는 민수 명의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근저당권을 설정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어요. 결혼식 날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가 예쁜 신부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수도 처음에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할머니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후부터 지수의 태도가 변했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 냄새 나요. 뒤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는 혼자서 속상했지만 손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할머니는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무례함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어요. 민수야, 할머니 안 계시면 안 돼요? 지수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할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잖아요.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고. 할머니는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더욱 참았어요.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지수는 아예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79세 생일이 다가왔어요. 팔순 잔치를 하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 팔순 잔치하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할머니. 민수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꼭 해야 해요? 할머니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잔치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장 상인들, 오래된 친구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손자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팔순 잔치 당일이 왔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팔순 잔치 일주일 전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잔치 준비 어떻게 돼가니? 네, 할머니. 다 준비됐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지수는 어때? 건강해? 할머니가 며느리 안부를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지수는 팔순 잔치 때문에 며칠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꼭 그런 거 해야 해? 친구들한테 할머니 잔치 간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어요.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지수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감사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초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수는 처음에는 정말 착했어요. 할머니에게도 공손하게 굴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도 강남 사람이네. 지수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가 자꾸 와서 스트레스야. 시장에서 일한다고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어요. 민수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지수는 남편이 없을 때만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우리도 신혼인데 불편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지수는 더욱 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 음식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거절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참았어요. 며느리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팔순 잔치 3일 전 지수는 친구들과 만났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해? 할머니 팔순 잔치 가야 해. 지수가 짜증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팔순 잔치? 요즘도 그런 거 해? 완전 촌스럽네. 친구들의 반응을 듣고 지수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나도 가기 싫은데 어쩌겠어. 남편이 꼭 가자고 해서 친구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그냥 안 가면 되잖아. 몸이 아프다고 하고 우리랑 쇼핑하러 가자.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팔순 잔치 전날 밤 지수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잔치 못 갈 것 같아.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 생리통인가 봐. 지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병원 가보자. 아니야, 그냥 쉬면 나을 거야. 민수는 아내를 걱정했어요. 그럼 나도 안 갈까? 아니야, 당신은 가야 해. 할머니 실망하시겠어. 지수는 겉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 당일 아침,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픈가 봐. 민수가 걱정하며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는데. 괜찮아. 당신은 어서 가.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할머니 팔순 잔치에 갔어요. 지수는 남편이 나간 후 바로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친구들아, 나 준비됐어. 신나는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명품 쇼핑 갈 거야. 할머니 팔순 잔치가 한창일 때 지수는 강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보고 비싼 옷을 입어보며 즐거워했어요. 이거 예뻐 보이지?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즐겼어요. 한편 잔치장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지수는 왜 안 왔니? 몸이 아프다고 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몸이 아프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가 끝난 후 할머니는 집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지수에게서 온 계좌이체 알림이 있었어요. 축의금 5만 원 송금 완료. 할머니는 그 금액을 보고 허탈했어요. 6억 원짜리 집을 사준 며느리가 팔순 잔치에 5만 원이라니. 그것도 참석하지도 않고 돈으로만 때우다니. 할머니의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팔순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종일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어요.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물어봤거든요. 정심아, 며느리는 왜 안 왔어?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할머니는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혹시 며느리가 시할어머니를 안 좋게 보나? 할머니는 평생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면서도 누구 앞에서 굽신거린 적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가 오늘은 며느리 때문에 창피를 당한 거예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5만 원 송금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축의금 5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평소에 할머니 친구들은 손자 며느리를 부러워했어요. 정심이는 좋겠다. 예쁜 며느리 얻어서. 할머니도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어요. 지수가 대학도 나왔고 예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어제 잔치 정말 좋았어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지수는 좀 어때? 아, 많이 나아졌어요. 민수는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온 걸 몰랐어요. 지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쉬었어. 실제로는 친구들과 명품 쇼핑을 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도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자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며칠 후 할머니는 우연히 지수의 SNS를 보게 됐어요. 시장 친구의 손녀가 보여준 거였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해요. 화면에는 지수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팔순 잔치 당일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비싼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 내용도 있었어요. 팔순 잔치 빠지고 쇼핑 왔어, 키읔키읔. 시골 냄새 나는 잔치보다 100배 나아. 할머니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조롱하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친구의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줄 때 미리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심 할머니시죠? 네, 그 근저당권 말씀이시죠? 네,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상태인가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말해준 거였어요. 정심 언니, 그날 며느리 봤어. 언제? 팔순 잔치하던 날. 강남 백화점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라고.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어요. 지수는 정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확실해? 응. 분명히 며느리야. 명품 가방 사면서 좋아하던데 몸이 아프다던 사람이 말이야.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할머니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혼자 와라. 민수는 할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일 보면 알 거야. 다음날 민수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프린트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수가 팔순 잔치 당일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수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팔순 잔치날 한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는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이게 몸이 아프다고 했지? 그런데 하루 종일 놀러 다녔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할머니가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골 냄새 나는 잔치라는 글을 본 순간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집도 사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야 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잘못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지수한테 말할게요. 말해서 될 일이야? 할머니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날 우습게 보고 있는데 민수는 절망적이었어요. 할머니의 분노가 이해되었지만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수를 잘 타일러 볼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할머니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는 내 손자니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태도를 바꾸라고 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오히려 더 반항적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는 무시당한 셈이었죠. 민수와 지수의 부부싸움이 끝난 후 지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우리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있었네. 정말 기분 나빠. 민수는 아내를 달래려고 했어요. 지수야,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뭘 이해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수가 소리쳤어요. 팔순 잔치에 왜 꼭 가야 해?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누가 해?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어요. 할머니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아내 편을 들어야 하나 고민됐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 집도 사주시고,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지수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할머니 아들도 아닌데 왜 감사해야 해? 손자 며느리니까 해주는 거지. 민수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당연하다고 말하다니. 지수야, 그런 말은 하지 마. 할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상처받기 전에 우리 상황부터 생각하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할머니가 자꾸 간섭하는 게 싫어. 우리 부부 일에 왜 끼어들어? 민수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 없었어요. 지수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한편 할머니는 집에서 법무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 실행하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겠어요? 법무사가 재차 확인했어요. 손자분이 살고 있는 집인데 상관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람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베풀어봤자 소용없어요. 법무사는 할머니의 결심이 확고한 걸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은행에 가서 예금 내역을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민수 부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해 보려고 했어요. 6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비,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500만 원, 각종 생활비 지원. 계산해 보니 총 7억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며 허탈했어요.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써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오후에 민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지수와 싸운 후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왔니?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어제 지수랑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지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손자의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정말? 네, 그래서 다음에 할머니한테 직접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할머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알겠다. 기다려보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거라고요. 그 주말 지수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태도는 여전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앉아라. 할머니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난번 일로 할 말이 있지?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죠.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그게 잔치에 못 간 거요? 지수가 대충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태도를 보며 실망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야? 아, 그리고 SNS에 올린 것도요.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잘 지내라. 지수는 사과를 했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지수가 떠난 후 할머니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부터 진행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79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거였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민순의 집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우습게 보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적당히 사과했더니 금방 넘어가더라.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은 단순해. 하지만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였어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였으니까요. 법원 신청서가 접수되고 3일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민수는 할머니의 진중한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녁 7시 민수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앉아라. 할 얘기가 많아. 할머니가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지수가 지난주에 사과했지? 네, 그랬죠. 그런데 진심이었을까? 민수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수의 사과가 형식적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솔직히 말해라.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지수가 정말 반성하고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답이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기억하니? 물론 기억해요. 할머니가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약서 6억 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500만 원, 생활비 지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7억 3천만 원이야. 민수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니. 할머니, 이렇게 많이. 그래, 내 평생 번 돈을 다 너한테 썼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5만 원짜리 축의금이야. 그것도 팔순 잔치에 오지도 않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할머니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근저당권 설정 증서야. 민수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할머니, 이게 아파트 살 때 미리 설정해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화만 난 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 설마 내일 집행관이 너희 집에 갈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어요. 할머니, 제발. 사람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수를 설득해 볼게요. 정말로 반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본 순간부터 끝난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우습게 본 적 없어요. 그럼 왜 아내를 말리지 못했니?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니?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마지막 기회만. 기회는 이미 줬어. 여러 번.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수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민수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내. 지수야,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할머니에게서 들은 모든 걸 지수에게 말해줬어요. 근저당권 이야기, 내일 집행관이 온다는 이야기. 지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할머니가 우리 집을 뺏겠다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미쳤나 봐. 지수야, 우리가 잘못했잖아. 뭘 잘못했는데? 지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머니한테 사과도 했어.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해? 민수는 아내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다니. 지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 못한 게 뭐가 있어? 지수가 되물었어요. 집도 공짜로 얻고 결혼식 비용도 받고 그게 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신 거 아니야? 민수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만하다고 하다니.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지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해? 민수는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말로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어요. 딩동. 현관벨이 울렸을 때 지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강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법원 집행관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며칠 후 손자 부부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공식적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를 전달드립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 김정심, 채무액 6억 원, 근저당권 설정일.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왜 경매예요?
집행관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돌아온 손자가 상황을 보고 당황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집을 준 건데. 며느리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당신 할머니가 우리를 속인 거야. 집을 준다더니 이게 뭐야? 하지만 집행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증여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절차예요. 그 순간 손자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6개월 안에 6억을 어떻게 마련해? 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집행관이 떠난 후 집안은 순간 전쟁터가 됐어요. 당신이 뭘 했길래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해? 며느리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도 몰랐어. 할머니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손자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팔순 잔치? 그딴 거 왜 가야 해? 늙은이들 모여서 떠드는 걸 내가 왜 봐야 하는데. 손자는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 몸이 아프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여보, 할머니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당연하지. 나이 먹은 사람들 구경하는 게 뭐가 재밌어. 며느리의 말에 손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5만 원이라는 금액도 불참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모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손자 뒷바라지하는 게 할머니 의무 아냐?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손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신의 모습을요.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집 빼앗으려는 할머니가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쪼그라든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팔순 잔치날 혼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이요. 자신들을 기다리며 몇 번이나 시계를 보시던 할머니의 모습이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모습을요. 손자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시던 모습을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늦게 계산하시던 모습을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가 잠꼬대를 했어요. 5만 원도 아까워.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심이가 며칠 전부터 친구 집에 가서 계셔. 많이 속상하셨나 봐. 그렇게 울면서 나가시더라고. 손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빨리 집에 와. 큰일 났어. 부동산 중개사가 집 보러 온다고 연락 왔어. 손자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확인차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할머니 때문이야.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하지만 손자는 이제 알았어요. 잘못은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사랑을 배신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할머니다.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너만큼은 달라줄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제 늦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손자는 무너져 앉았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손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민수야, 너희 집 무슨 일이야? 부동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 손자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집을 경매에 넣었다는 이야기를요. 그러자 아줌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그럼 내 와이프가 그날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가 궁금해하자 아줌마는 망설였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하지만 손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줌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시죠?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팔순 잔치날. 내 와이프를 봤어.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더라고. 손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가요. 몸이 아프다고. 민수야, 아줌마가 거짓말하겠니? 분명히 봤어.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하면서 시할어머니 잔치 빠져서 이런 호강한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 손자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할머니를 속이고 자신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봤을까요? 당연하지. 마트 앞 술래 언니도 봤고 미용실 사장님도 봤다고 하더라고. 그날 오후에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대. 손자는 휴대폰을 꺼내 마트 앞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술래 할머니, 저 민수예요. 혹시, 아이고 민수야, 너희 할머니 잔치날. 내 와이프 백화점에서 봤는데 왜 안 왔더라?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팔순 잔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친구들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를 마주했어요. 여보, 할머니 팔순 잔치날 어디 있었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몸이 아파서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 다 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명품 가방 사면서 할머니 흉보는 것도 다 들었어. 손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맞아. 나 그날 쇼핑했어. 늙은이들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거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기다려? 누가 기다리라고 했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의무라도 있어? 손자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한 모든 거짓말들도 다 거짓말이야. 맨날 간섭하고 참견하는 할머니가 싫었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 써?
며느리는 이제 모든 걸 쏟아냈어요. 결혼할 때 집 사준 건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우리 인생에 참견할 권리는 없어. 손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참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과 걱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간섭이지. 그때 손자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아픈 자신을 업고 병원에 뛰어가시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던 모습, 용돈을 주시면서 우리 손자 잘 먹어라 하시던 모습,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할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들면서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우리 집 빼앗으려는 거 맞잖아. 집을 빼앗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럼 뭐, 평생 할머니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나는 그런 결혼 생활 원하지 않아. 그 순간 손자는 결심했어요. 아내와 할머니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혼하자.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선택할게. 당신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손자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려고요. 하지만 과연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손자의 간절한 마음이 할머니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손자가 집을 나간 후 며느리는 혼자 남겨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온라인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할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경매해. 결혼할 때 준 집이라면서 이제 와서 빼앗으려고 해요. 팔순 잔치에 못 간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며느리의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 할어머니가 너무하네요. 집 준 걸로 평생 은혜 갚으라는 건가요? 요즘 어른들은 왜 이래요? 며느리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글을 썼어요. 할어머니가 팔순 잔치에 5만 원밖에 안 보냈다고 집을 빼서요. 79세 시할어머니의 복수가 무섭습니다. 온라인은 며느리를 동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친구들도 인터넷을 한다는 것을요. 마트 앞 순례 할머니가 그 글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정심이 며느리가 이런 글을? 순례 할머니는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며느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팔순 잔치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 다 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바로 그 댓글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더 억울한 척 글을 올렸어요. 시할어머니 편드는 사람들이 악플까지 달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번엔 미용실 사장님이 나섰어요. 온라인 후기 사이트에 정확한 목격담을 올렸어요. 아파트 며느리분, 거짓말 그만하세요. 팔순 잔치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할어머니 흉보는 거 들었어요. 늙은이 잔치 빠져서 이런 호강한다고 하더군요. 이 글은 곧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한편 할머니는 친구 집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심아,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손자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아내가 거짓말한 거, 할머니를 무시한 거 다 알았어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슬픈 건 내 아내가 아니야. 너였어. 할머니보다 아내를 믿은 게.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바보야. 이혼이 답이 아니야. 내 아내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할머니를 무시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말해줄게.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자 부부 집을 찾았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자 당황했어요. 온라인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어머니,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다 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너에게 실망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수많은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대출 이자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할머니가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총 6억 3천만 원. 이게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이야. 며느리는 그 엄청난 금액에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 할머니 팔순 잔치보다 쇼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를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과연 할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할까요? 손자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의 사과를 들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슬픈 건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결혼 초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이제 내 진짜 딸이 생겼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너를 딸처럼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할머니를 짐으로 생각했구나. 그때 손자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내 편만 들고 할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나? 기억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손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너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어.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할머니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대학 갈 때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결혼할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손자가 할머니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할머니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그때 손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아내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려줄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자가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집은 경매 그대로 진행할 거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너희가 진짜 뉘우쳤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보거라. 손자는 할머니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진짜 독립하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의 도움 없이 살아보라는 뜻이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저희가 스스로 해볼게요. 손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를 말이냐? 저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되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날 밤 손자 부부는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도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자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6개월 안에 6억을 마련해야 했어요.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 큰 돈은 불가능했어요. 결국 집을 떠나야 했어요. 과연 손자 부부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손자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자는 본업 외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구했어요. 여보, 힘들지? 며느리가 늦은 밤 돌아온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손자는 피곤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도요. 매일 밤 며느리는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할머니를요. 손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할머니를요. 여보, 어머니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 하지만 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린 후에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길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나?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조금 놀라셨어요. 예전에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민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손자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정말로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자가 고생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결심하고 손자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좁은 원룸 앞에서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자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손자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 넓은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며느리가 급히 차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좁은 곳에?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할머니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손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셔서. 할머니는 두 사람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어요. 예전에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너희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배워야 할 과정이었어요.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나? 손자 부부가 서류를 보니 집 등기부였어요. 할머니가 경매로 나온 너희 집을 다시 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 집은 할머니 명의로 둘 거야. 너희는 집세를 내고 살아라. 손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할머니. 저희가 스스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할머니도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진짜 가족이란 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란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손자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할머니께 집세를 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6개월 전에 그 사건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은 집 안에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어요. 돈이나 집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어요. 할머니와 손자 부부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란 돈이나 집 같은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랍니다. 할머니의 엄한 사랑이 있었기에 손자 부부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